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환경부가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르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소식을 알린 간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연도의 예상 배출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면 앞으로는 계획기간과 배출 허용량 단위를 5년으로 늘려 절대량을 맞추면 기간 내 배출량을 이월하거나 차입하는 등 조절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개편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추진 이유나 대상 앞으로의 계획 등을 담아낸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5년 단위의 절대량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간략한 정보는 전했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사업장에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의 탄소 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각 지정 관리업체들에는 매년 감축 목표량이 부여되는데 계획 이행 기간 중에는 배출 허용량의 2월과 차입도 허용되는데요. 기준연도 목표치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면 이듬해 몫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목표치보다 적은 배출량을 기록한다면 이듬해 감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정 관리업체가 아닌 업체도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관리업체가 비관리업체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져와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세계국채 지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면서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해외 자금이 유입될 것임을 전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국채는 우리 정부가 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 국채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발행되는데 우리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만큼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3대 채권 지수 중 2곳에 편입이 됐습니다. 소식을 빠르게 전하기 위해 기자의 전화 연결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됐을 때 이점을 설명해줘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보도에서 세계국채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는 소식을 생중계로 전했는데 생소할 수 있는 시청자를 위해 세계국채지수가 무엇인지, 편입되어 있는 나라는 어느 곳인지, 편입 기준은 무엇인지 등 배경 지식을 더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세계국채지수 배경 지식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세계국채지수란 FTSE 러셀이 관리하는 주요 국가의 국채를 포함한 글로벌 채권 지수로 미국, 영국, 일본 등 25개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들의 국채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은 2022년 9월 세계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2024년 10월에 편입이 확정되었으며 2025년 11월부터 실제 지수에 반영되는데요. 세계국채지수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 및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 지수로 꼽힙니다.
FTSE 러셀은 매년 3월과 9월 각국의 국채 발행 규모와 국가 신용 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평가해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국채 지수 편입 비중은 2.2%로 미국 40.4%, 일본 10.2%, 중국 9.7% 등 선진국에 이어 9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한국의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은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인해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중금리 하락과 환율 안정으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국채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와의 세 번째 주제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혹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강비 코너에서 다양한 건강 소식을 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해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또 오프라인 지사 등을 통해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일정 걸음 이상을 걷거나 꾸준히 혈압 또는 혈당을 자가 측정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건강 소식을 살펴보는 코너를 통해 시청자가 알아두면 도움될 만한 제도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는데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소개하면서 대상자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정보를 덧붙여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란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 즉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과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는데요. 예방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에서 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며 혈압이 수축기 122환기 8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 이상인 자가 해당되는데요.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케어 플랜을 수립한 자가 해당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더건강보험 앱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 신청 탭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